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으로 갑니다. 영상으로 안내 말씀드리고 또 모이면 시간 아까우니까 첫 번째 승진 인사 있습니다. 송희정님 매니저입니다. 12월 1일부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이제 실장급 업무를 좀 맡겨보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뭐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까지 잘해주시냐면 지금 매니저 업무까지 잘 해주고 계신 거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매니저 역할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업무 권한 많이 달라질 거고요. 위임도 제가 많이 해드릴 건데 이제 가장 먼저 첫 번째 달라지는 거는요. 발주 이제 이정님이 할 겁니다. 발주 업무 이정님께서 책임지고 하시고 그 시간에 이제 나머지 팀원들께서는 이정님이 빠져있는 포지션 역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개별적으로 모두가 포지션 바꿔가면서 발주 찾아다니는 것보다 한 명이 하면 훨씬 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요. 소통. 지금까지 제가 개별적으로 문제사항들 지적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 소통 과정 이정 매니저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님께서는 이렇게 권한과 책임이 늘어난 만큼 또 다른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개인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된 거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평가. 이제는 상호평가는 없습니다. 기존에 상호평가 했던 이유는 제가 필드에 100%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의 판단과 평가가 좀 실제와 어긋나지 않을까 해서 참고사항으로 제가 이렇게 했던 거고요. 앞으로는 상호평가는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승진 인사 송희정 매니저님 잘 부탁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럴 만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다. 너무나 당연한 인사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건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오랜만에 그냥 이제 어떻게 좀 잘 해볼까 하는 이야기 드릴 거예요. 자, 프로라는 게 뭘까요? 약국 얘기 잠깐 해보면요. 저희 약국은 갓 졸업한 약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 약사님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고객님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이고 약사님 이 약 잘 들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할까요? 잘 들어요? 굉장히 애매하게 물어봅니다. 그럼 약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뭐 부작용이 있긴 한데 어쩌고 저쩌고 잘 들어요 라는 말에 어떤 책임을 지기를 두려워합니다.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잘 들어요 물어보잖아요. 아유 잘 듣는다고, 오늘 저녁 때 드시면 훨씬 확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확신을 주면 실제로 안 좋아질 것도 조금 좋아집니다.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잖아요. 책임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 책임을 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요, 기세 있게 얘기하면요, 고객은 만족을 하게 됩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하잖아요. 위약 효과. 마침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객님께서 갈비탕을 드시러 오셨어요. 어르신 두 분이서. 그럼 그때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저희 갈비탕 2개 줘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프로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희 갈비탕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프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책임을 지냐? 프로는 또 하나 얘기해볼게요. 프로는 고객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갈비탕을 드시러 오신 분들의 의도는 뭘까요? 갈비를 뜯고 싶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국물 요리에 고기 담가진 걸 먹고 싶다는 니즈가 있었다는 거를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추천을 해줄 수가 있어요. 메뉴를. 뭐가 있어요? 우리 바지락 칼국수도 있고요. 가브리 수육전골도 있죠. 그런 것들 추천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기세 좋게. 고객님 죄송한데 저희가 갈비탕은 없고 고기 들어간 가브리 수육전골이 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혹은 칼국수 따뜻하게 저희가 바로 해드릴 수 있는데 두 분이 드시면 충분히 맛있게 배불리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기세 좋게 설명을 해주면 고객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한다고요.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주는 것이 프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책임을 가지고 추천을 해줘야 됩니다. 기세 있게. 고객을 만족한다. 그리고 고객이 뭘 파악한다?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그죠? 약 얘기로 살짝 돌아가서 이거 잘 들어요? 라는 고객의 의도는 뭘까요? 그 약사가 확실하게 정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난 판단하고 싶지 않아. 피곤하니까. 잘 들어요? 하면 믿고 잘 들어요? 우리 약사님이 잘 듣는다 했어. 가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갈비탕을 먹으러 온 고객님들, 다른 메뉴로 왔는데 내가 원하는 메뉴가 없는 고객님들한테는 옆에서 붙어서 끝까지 케어해야 됩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케어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옆에 붙어서 계속 대화를 하는데 조금씩 껴들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상의하다가 다음에 올게요 하고 나가십니다. 고객님들 만족시켜 드려야죠. 우리 가게 앉혀서. 그게 프로가 하는 역할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모두에게 공유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웨이팅 걸렸을 때 어떻게 하세요? 고객님들께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고객님 지금 앞에 손님들 계셔서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요 라고만 말하고 번호 받으면 고객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쓱 나가버리는 경우 있죠. 이렇게 말을 바꿔볼까요? 지금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데 자리는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네 분이실까요? 하고 바로 기세 좋게 핸드폰 뒷자리 바로 불러 적어줍니다. 그럼 고객님도 조금 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5분에 10분 있으면 자리 보통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멘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라고요? 자리는 금방 나와요. 금방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떡해? 책임져야죠. 죄송합니다 해야죠.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만약에 식사하시면 서비스 좀 챙겨드릴게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서비스 목록들 있잖아요. 자리는 금방 나와요. 자리는 금방. 고객님 잠시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자리는 금방 나와요.
그래서 번호 바로 뒷번호 불러주시면 한번 제가 뒷번호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크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 7% 적립. 7% 적립할 때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적립해드릴까요? 안 하고 싶은데요. 이것도 말 바꾸자고 했죠. 고객님 오늘 식사하신 금액의 7%를 저희가 적립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고객님들 나가다가도 돌아본다니까요. 그리고 그 3,850포인트 떠 있잖아요. 거기를 손으로 가리키세요. 고객님 오늘 식사하신 거 저희가 7%씩 적립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면 무조건 번호 누르시고 갑니다. 저는 멀리서 와서요 하는 분 빼고 한 번도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의뢰하는 말로 하지 말고 이 고객님에게 7% 혜택을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또 찾아오게 하고 습관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꾸준한 매출을 유지하고 우리는 또 돈을 버는 거죠.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자 이런 좀 까다로운 고객님들이 계시죠. 어떤 뭐 갈비탕을 드시러 왔다든지 또 뭐 웨이팅 때문에 좀 기분 상하신 고객님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감정의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감정에 대해서 프로들은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과 얘기를 했을 때 이 너무 기분 나쁜 감정이 올라오는 거는 나의 잘못인가요?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 감정이 올라오는 거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을 태도로 발현하는 것은 나의 역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그대로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태도로 가지 않게끔 노력을 졸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노력을 하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감정이 딱 올라오면 전두엽에 힘을 딱 주고 내가 감정이 올라왔구나를 알고 그걸 태도로 내지 않으려는 연습을 해야 돼. 결국에 뭘 강화해야 되냐? 전두엽 강화를 해야 된다. 프로가 되려면요 뭐 해야 된다고요? 전두엽 강화를 해서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노력해야 된답니다. 그럼 전두엽은 어떻게 발달시키냐? 운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과의 어떤 의사소통, 그리고 우리 직원들,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에 내가 짜증나는 감정이 막 올라오고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얼른 반성하고 운동하러 가면 됩니다. 그럼 좀 풀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드릴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얘기할게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퇴사자 2분 발생하시고 또 새로운 팀원들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는 과정에서는 항상 좀 분위기가 어수선해요. 그래서 그 어수선할 때 조금 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거를 잘 점검하지 않으면 그게 고객님들한테까지 다 전달됩니다. 왜 이렇게 어수선해 분위기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왜냐면 할 일을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 조직 문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새로 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구나 알아주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I만 얘기할 거고요. 복수만 하고 갈게요. G 뭐였죠? 성장하자, 같이 함께 매일 어제보다 하나씩 개선해 가면서 성장하자. 그 다음에 T는 together, 함께 하자. 같이 혼자만 잘났다고 하지 말고 잘 못하는 친구들 끌어주고 또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면서 같이 일해보자 라는 얘기고요. E 뭐예요? excellence, 탁월하게 하자. 진짜 대충 하지 말고 잘 하자 이거예요. 플레이팅 올릴 때도 대충 올리지 말고 가능하면 예쁘게 올려주자. C, courage, 용기, 새롭게 계속 도전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씩 해나가자 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역경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잘하자는 거고요. 오늘은 I, 이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거 한글로 말하면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바르게 하자. 뭐를 바르게 하자? 행동과 말들을 바르게 하자. 뭐냐면 앞에서 하지 못할 말과 행동은 뒤에서도 하지 않아야 된다입니다. 남들이 볼 때랑 보지 않을 때랑 똑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남의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뒤에 뒷담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도 케어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내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절대 남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재민님한테 반한 게 이것 때문이에요. 절대로 뒤에서 얘기 안 하더라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드려요. 제 앞에서 핸드폰 할 거 아니면 업무 중에 핸드폰 하는 거는 솔직히 제가 보지 않지만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하는 게 본인에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I라는 건 사실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 통합성을 의미하거든요. 통합성이 높아질수록 인생이 좋아집니다. 인생이 복잡함이 없어지고 좋아지게 돼요. 뭐가 같아야 되냐면 말과 태도, 생각이 모두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합성이에요. 저도 이 통합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훌륭한 기업가가 되고 싶고 어쨌든 외식 기업을 운영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생각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태도를 거기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근데 막 생각은 더 크고 싶은데 직원들이 실수 한 번 했다고 막 승질내고 존나 뭐라 그러고 그럼 안 되겠죠. 그럼 통합성이 깨지고 내 인생 자체가 이 자존감이라는 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합성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앞에서 하지 않을 행동 뒤에 산다는 건 거짓말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통합성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방향으로 사는 건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합성을 맞춰가면서 사는 삶을 좀 살아보자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방금 살짝 얘기했지만 이게 실수에 대해서 저는 좀 관대한 편이잖아요. 왜 관대한지 아세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는 아니고 사실 실수는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실수고 태도가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잘하려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태도만 보여주시면 이런 거는 그게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예요. 문화. 저는 문화를 잘 만들고 싶은데 이 문화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하고는 이게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누군가 실수를 했다고 내가 빡침이 올라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전두엽을 강화시켜야 될 문제인 거고, 그죠? 근데 제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보자 했을 때 이걸 따르지 않는 거는 실수가 아니죠. 그건 그냥 싫음이죠, 싫음. 싫음이란 말이에요. 싫으면 버스에서 내리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는 버스에 구성원들을 때리고 어떠한 목적지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탄 구성원이 여기에 동의한 사람들이 여기 타고 있겠죠. 왜냐면 노선은 공지했잖아요, 이미. 여기 탄 사람들과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이미 말씀 다 드렸죠. 근데 나는 별로 그 문화가 별론데? 난 여기 있는 데로 가고 싶은데? 그럼 이분이 틀린 걸까요? 틀린 건 아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 계속 타고 있는 거는 잘못된 거죠. 내려서 이쪽으로 가면 된다는 걸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문화가 뭐예요? 인사 크게 하고, 고객님들하고, 서로 도우면서 하고, 사랑해주고,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문화를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조용하게 응대하는 곳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는 좀 개선하고 이렇게 같이 포용해 갈 수 있지만 문화가 싫으면 같이 하기 어렵다. 요거에 대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버스를 살려야 되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첫날에 교육 드릴 때 원아웃 하는 것들이 있었죠. 뭐예요? 무단 결근. 그냥 바로 물건을 훔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식에 위배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바로. 두 번째 제가 삼진아웃 제도 해가지고 썼던 거 있잖아요. 이건 문화에 대한 얘기예요. 지각하지 말자. 등등 써 있었어요. 뭐가 있었는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썼던 거야. 지각하는 거. 두 번째, 근무 중에 손님이 욕하는 경우. 세 번째, 올바른 근무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의욕적이지 않거나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매뉴얼과 시스템이 정해져 있는 일인데도 본인만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 그건 우리 문화에 맞지 않다. 자율성을 더욱 보장해주는 곳으로 가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서비스 마인드가 결여된 것이 원인이 되어 손님과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라는 거예요. 고객님께서 뭘 요청하시면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보통은 고객님들도 엄청 어려운 거 요청하지 않아요. 그럼 그건 기분 좋게 해드리면 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좀 긴 얘기 드렸는데요. 한번 빠르게 복습하도록 합시다. 이정님 매니저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매니저님께서 지시하시는 그런 상황들은 제가 지시하는 거랑 같은 권한을 갖는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님에게 따로 말씀드리겠죠. 이정님의 책임도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프로가 되려면 뭘 가져야 된다고요? 책임을 가지고 기세 좋게 고객님에게 추천을 해서 만족까지 시켜줘야 된다. 고객님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고요. 말씀드렸어요. 웨이팅 같은 거 그리고 또 프로라면 매출 올리는데 증대에 관여를 잘 해야겠죠. 웨이팅 할 때 기다리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자리 금방 나오는데 잠시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고객 안심시켜주고 좀 더 붙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7% 적립할 때도 오늘 드신 거 금액 7% 저희가 적립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정 조절 잘 하자. 그게 프로다. 감정 조절 못하고 내가 밖에서 힘들었다 여기 와서 푹 한숨 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드는 건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절대로 태도로 드러내지 말자. 기운 빠진다 라는 얘기예요. 전두엽을 키워야 되고 그러려면 운동도 좀 하셔라 라는 팁을 드립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우리 조직문화 지택 중에 I 강조했어요.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똑바로 하자. 진짜 거짓말 하지 말고 똑바로 하자는 거예요. 속도보단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뭐가 맞는지 우리 보통 알잖아요. 그렇게 하기 어려울 뿐이지. 바르게 하자. 앞에서 못할 말 뒤에서 절대 하지 말고요.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좀 더 발전된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자.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통합성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과 태도와 내 생각이 전부 다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하시고요. 그렇게 행동을 하세요. 성공하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말도 부자들이 하는 것처럼 말을 하시고 태도도 부자들의 태도를 따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통합성이 깨진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실수는 용납하고 같이 개선한다. 하지만 문화를 따르지 못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냥 씨름이기 때문에 버스에서 내리면 된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 절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문화를 잘 지켜나가자는 거예요. 이 문화에 진심으로 동의하세요? 이 문화에 진심으로 동의해야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통합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속으로 난 저렇게까지 피어케라고 하면 내가 생각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제 앞에서만 말과 태도를 여기에 동의하는 것처럼 한다고요. 그럼 통합성이 깨진다고요. 그럼 자존감이 떨어져서 인생이 안 좋아진다니까요. 이렇게 안 좋아질 바에는 빨리 통합성을 갖출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 또 이제
좀 변화들이 많이 있을 건데 거기에 또 잘 적응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항상. 이제 웬만한 거 물어보는 건 다 이정님 통해서 또 가볍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